편 소설이 나와. 저희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저희 전공은 독서 감상문을 쓰게 했거든. 진짜야. 대학교 갔는데 되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할 법한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그때 이제 독서 감상문의 주제로 띄워주는 책들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 3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최만식의 탕류 이런 작품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랑은 길이가 좀 많이 다르죠. 600쪽, 700쪽, 500쪽 이게 일반적인 길이에요. 자, 걔네들을 한 장 내지 두 장의 감상문으로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지? 그리고 그 말 못할 압박감. 야, 지금이었다면 학교에서 독서 감상문 써오라 하면은 여기저기 서칭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일반적이야, 그게 일반적인데 이제 교수님 앞에서 쓰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다 아마 티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적어도 나는 다 읽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긴 해. 자, 어쨌든 여기 이제 3대 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나 이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한번 올렸었거든. 스토리에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제가 GPT로 3대 인물 관계도를 정리해줘라고 했거든. 네, 완전 말도 안 되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려준 인물 관계도는 이제 여기 3대가 3명이 나와요. 자, 말 그대로 이제 3대기 구조가 나오는 현대 소설인데, 자, 조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자, 조상훈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다음 조덕기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이 조부, 자, 아버지, 손자, 조의관의 손자, 이런 관계로 이제 3대가 이어지거든. 내가 GPT한테 그려달라니까 갑자기 상훈이가 사라졌어. 상훈이가 사라지고 조의관이랑 조덕기 사이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 화살표 찌끄고 연애라고 적혀있어. 아직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할아버지랑 손자를 연애 관계로 이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조의관 위에는 조부가 또 적혀 있어. 또 적혀 있어가지고 걔네 둘이 갈등한대. 물론 내적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와 나의 갈등 뭐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이제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거나 하는 거는 아직 챗GPT의 영역이 아닌가 봐. 심지어 저 무료 버전 아닙니다. 유료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 그래서 아직 이제 써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전히 이제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장편 소설인 3대는 인물 관계도가 훨씬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 장면이 어디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지는 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14번에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대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나오네요. 자, 보자. 이 작품은 저기 밑줄 일제강점기. 자, 한 집안에 3대 간에 벌어지는 갈등. 자, 그러면은 자, 이 3대 간에 뭐가 나온다? 세대 간 갈등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여러 가치관이 충돌되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자, 덕기의 조부 조의관은 가문과 제사를 중시하는 고루한 봉건의식의 소유자다. 자, 봉건의식. 자, 요즘 말로 하면 조금의 이제 꼰대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까? 자, 그리고 재산의 축적에만 온 관심을 쏟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다. 자, 재산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덕기에 붙인 조상우는 전통적 가치보다 신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근대적 가치의 소유자래. 자, 신문물이 중요해요. 자,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자, 여기 밑줄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대. 자, 이런 인물이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덕기는 조부와 부친과는 달리 특정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고 여러 가치관에 대해 자, 중립적인 입장을 자, 고수하는 인물이다. 라고요. 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가문을 지켜야 되는 책무로 갈등하는 인물이다. 자, 도덕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자, 가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요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가문을 지키는 일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위배되는 일일 수도 있을 거고, 자, 반대로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 가문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이러한 세 인물이 겪는 갈등은 재산 상속,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략이 한번 나와요. 자, 중략이 한번 나오는데, 자, 그 앞뒤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중략위 있죠. 자, 중략위는 조의관과 조상훈의 갈등 관계가 중략 윗부분이고, 자, 그다음 중략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자, 조상훈과 조덕기의 갈등 관계가 나오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항상 중심으로는 상훈이가 존재한다, 그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자,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돈 얘기를 해. 자, 지금 조의관과 조상훈, 아들과 아버지에 대합니다. 자,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자, 노치나피라 마을은 공손했으나, 저기, 제하자 유구무원, 무슨 뜻이냐? 자,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지낸다. 이 무슨 말이야? 아랫사람은 입이 있어도 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노인은,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는 하지만, 노치나피라 마른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자,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자, 이건 실제로 상훈이가 저질렀던 일. 자, 봐봐. 5, 6천 원씩 학교에 디민데, 자,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근대적인 사고. 자, 여기를 말해. 자, 근데 그 뒤는 어때? 자, 그 뒤는, 자,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하는 것. 뭐인 것 같아? 학생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그 뉴스에 공론화가 됐나봐 벌써. 저희 친구 중에 서산에서 이제 학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 학교의 이름은 안 나왔고 그 친구가 근무한 학교는 아니래. 근무한 학교는 아닌데 거기 중학교래요. 중학교인데 이번에 중학교 30대 교사 남자 교사 A 씨가 이제 중학교 여학생을 이제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게 보통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일단 중립기업 받고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사과문을 썼대. 그래서 이거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하긴 하는데, 자, 그런 일 지금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지?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란 말이야. 자, 그 방금 나온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것처럼, 자,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하는 것, 요거는 자, 도덕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누가? 조의관이 조상훈에게요. 자,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탄발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자,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자,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뻘개지고요. 자,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의 모녀와는 공교희도 한 고양이다. 자, 갑자기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지금 조의관은요, 자, 봉건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자,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 조선시대 사람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가지기도 하죠, 그죠? 본처가 여러 명이기도 하지만 첩을 두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시대는 이미 근대화가 됐어요. 여전히 대신 누구를 지니고 있다. 자, 이 봉건의식의 잔재로, 자, 첩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첩이, 자, 수원댁이야. 자, 예전에라면, 자, 요런 이제 첩을 두는 게 이제 당연했는데,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직도 첩을 두고 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중에 하나라고. 자, 그리고 여기 경애모녀와는 공교이도 한 고양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경애모녀라고 했을 때, 경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은, 자, 조덕기와 관계가 있는, 자, 홍경애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요 친구는 일종의 이제 그 술집 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덕기와 조금 부적절한 관계로 보여, 그지? 자,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언급이 될 거예요. 중략 아래쪽에서. 자,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이 닿아서 경애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만은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자, 덕기 나오죠.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간 것이다. 자, 그러나 내외가 몇 번 충돌한 외에는 노영감님도 이때껏 눈 감아버린 것이오. 자, 경애가 들어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체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자, 지금 조인광자 중에서 아들에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홧김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자, 아버지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그리고 지금 조선화자전 편찬하는데, 자,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누기어서 차근차근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을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자, 듣기 싫다. 자, 누가 내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던 어서 가거라. 하여간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일은 지금 이 판의 벼랑간 치산. 자, 이 치산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중시한다는 뜻이거든. 자,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자, 이 뭐예요? 아버지가 이 와중에도 제사를 중시하는 이
봉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조이관은 지금 조상훈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막, 신문물이니 학교에 다 퍼다 주는 거, 이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요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더한 부분인 거고. 자, 근데 이제 조상훈도 조이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직도 봉건의식에 갇혀가지고 재산화 중시하고, 거기다가 허튼 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치산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원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자,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자,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를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자, 결국 이제 봉건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자, 그다음 이제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 하고 섰구나. 자,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잎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아니 너는 이후로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준다라고 하냐면 자, 갑자기 이제 내려가요. 자, 아들이 아니라 이 조이관이 자기의 재산을 자, 조덕기에게 자, 반을 물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든지 이제 뭐 치산 같은 일에 이제 쓰겠다. 집안을 위한 일에 쓰겠다. 이런 말이죠. 자, 나머지로는 내가 쓰고 싶은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주고 갈 테다. 자, 공증인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대든 하여 자, 뒤를 깡그려 놓을 것이니까 너는 이제는 남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자,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라고 하는 말은 제사야, 제사. 자, 너 내가 죽으면 제사 올릴 거니? 안 올릴 거잖아. 난 그러면은 너한테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수가 없다. 자, 요거랑 이제 완전 똑같은 일은 아니긴 한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태평천하 같은 소설 있죠. 자, 그 소설에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아들 건너뛰고 손자를 되게 이뻐하잖아.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영감은 사실 땅 문서도 차츰차츰 덕기 명의로 바꿔놓아가는 판이요. 반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서 수원집 막내딸의 명의로 물려줄 생각이다. 자, 만일에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를 더 본다면 물론 자, 그 아들을 위하여 반은 물려줄 요량도 하고 있는 터이다. 어쨌든 덕기한테 반은 물려줄 생각이네. 자, 이때까지 술이 취하면 주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많이 하였지만 자, 주정으로 했던 말은 이제 효력이 없잖아. 그치? 사람이 이제 유언장 같은 거 할 때도 술에 취하거나 막 약에 취한 채로 하는 건 효력이 없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때요? 친기라 하여. 자, 여기 친기는 부모의 제사입니다. 부모의 제사인데 자, 부모의 제사를 올린다고 술 한 잔 안 먹은 되게 말짱한 정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자, 지금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진심이란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 방중은 고사하고 이 집안 속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상훈이는 고독을 느끼고 아우 모든 사람들이 막 야속하대. 자, 애비애미도 모르고 계집 자식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은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아라. 자, 돌아다보기는커녕 고려장이라도 좋게 지낼 놈이 아니냐. 어서 나가거라. 이 자식 조상을 꾸었다는 자식은 조각 아니다. 자, 하고 노인은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때밀어 내쫓으려는 듯이 덤벼든다. 자,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려장 뭔지 알죠? 나이 드신 부모님 이제 복량이 어렵다 해가지고 산에다 이제 갖다 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가 이제 그 흥미로운 다른 썰을 한번 읽어봤거든. 이제 사실 검증은 안 된 거야. 사실 검증은 안 된 건데 이게 이 고려장 풍습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부터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 말인즉슨 논리가 이렇게 유교와 제사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버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고려장 역시도 사실 잘못 우리에게 전파된 문화 중에 하나다. 자, 요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애들한테 도깨비 그려봐라고 하면은 이제 도깨비 얼굴에 항상 뿔을 하나 달지.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도깨비가 아니란 말이야. 일본의 온이죠, 온이. 일본의 온이고 우리나라 도깨비는 되게 평범한 사람의 이제 평민들이 입는 그런 이제 평상복을 입고 씨름 좋아하는 털보 아저씨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종종 있대요. 어쨌든 이제 그 도깨비는 좀 팩트고 사실로 밝혀진 팩트고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겁니다. 자, 어쨌든 고려장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제 상훈이를 우리 집안에서 이제 거의 밀어냈죠. 자,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드린 자, 조이관과 조상훈의 세대 간 갈등입니다. 자, 요 갈등 관계는 이제 봉건과 근대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조상훈과 조덕기는 어떤 갈등인지 한번 보자고.
자, 중략 아래쪽입니다.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자,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또 말이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만 것인가? 덕기는 이렇게 생각해봤다. 잘 생각해봐. 자, 그날 취중에 아내에게 경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던가? 자, 취중에 내가 말 실수했나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작중 설명으로는 덕기는 아내가 있습니다. 덕기는 아내가 있는데 경혜는 몰래 만나는 여자거나 자, 아니면 이 아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겠죠. 자,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아내가 이제 속상하겠죠. 저희 남편 덕기가 이상한 여자 만나고 다닌대요.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자, 그걸 아버지께로니까 상훈이한테 말한 거지. 그지? 자, 근데 그 추측이 옳았대. 자, 모치는 가뜩이나 한판의 며느리에게 어제 애아범이 홍경애인가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한동안 잊었던 일이 다시 머리를 쥐어뜯었고 영감이 그저 끼고 돌면서 미천을 대어두어서 그런 하이클라 술집까지 경영시키는 것이라고만 믿어버렸다. 자, 영감은 여기서 영감은 조이관이겠죠. 그러니까 조이관이 덕기를 아끼니까 이제 막 돈도 미천도 막 대주니까 헛짓거리 하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런 말이 있대. 이제 요거는 이제 남자의 상황이니까 남자들한테 돈을 쥐어주면 헛짓거리 하고 다닌대. 이런 말이 옛날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모치는 아들을 보고 너까지 그년과 한 편이 되어서 자, 이 그년이 홍경이겠죠? 자, 술을 얻어먹으려 다니느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었으나 자, 그동안 큰 집에서는 이런 말을 꺼낼 틈이 없었고요. 자, 아까 안방에서는 자, 수원집 놀래를 하기에 저기 놀래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사람과 관련된 논란이네. 자, 수원집 얘기를 하고 있었던 소리겠죠. 자, 그렇기에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자, 하여간에 영감이 어젯밤에 모처럼 안방에 들어와서 왜 수원집과 싸우고 다니느냐라고 야단을 칠 때 자, 마누라 입에서 홍경래 놀래가 나오고 말았다. 이제 홍경래가 홍경애죠. 홍경래래. 자, 홍경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를 꺼낸 거지. 자, 마누라의 말은 4살이나 5살 먹은 자식까지 딸렸는데 좀처럼 헤어질 리가 있겠느냐고 상성이요. 자, 영감의 말은 헤어지든 말든 아랑곳이 무엇냐. 자, 지금이라도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주마 하고 맞장구를 친 것이었다라고 한대.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덕기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을 억지로 부리를 땄대. 자,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떡하니? 내 처지도 내 처지요. 제가 발광하고 떨어져 나간 것을. 말 눈치가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 자, 어쨌든 아버지 체면만 생각하시고 거기 달린 2사람, 3사람을 희생해버리시고 마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도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 갈등에서 그 수원집을 이제 첩으로 들여서 만나고 있는 자, 이 아버지를 상훈이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자기 아들은 또 자, 아내가 있는데 술집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미리서 얘기했던 자, 이 사람도 이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제 타고난 사람은 아닌데 자, 도덕적으로 표면적으로 타락해 보이는 자, 요런 일이라든지 자, 이런 술집 여자 만나는 것들 상훈이한테는 달갑지 않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걸 보고 덕기가 뭐래? 내버려 두시면 안 되니? 라고 하니까 자, 덕기는 당돌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자, 네가 참견할 것 아니야? 하고 붙이는 소리를 치고요. 자, 제가 참견할 것도 아닙니다만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두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다음 아들은 대드는 수작이다.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 어쨌든 네가 쥐뿔나게 나설 일이 아니야. 자, 붙이는 또 불쾌히 핀잔을 줍니다. 자, 학교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덕기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잘 어루만져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자, 지금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전대로의 까닭물을 못마땅한 생각이 머리를 든 거대. 자, 어쨌든 저편에서 이를 버르집어낸 것도 아닐 것이요. 저편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겠지요. 자, 세상과 떠드는 것이 무서우시니까. 자, 잔소리 마라. 자, 어린 게 뭘 안다고 주책 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기탄 없이 붙이는 듣기도 싫지만 아비된 성검을 세우려는 것이다. 자, 덕기는 잠자코 앉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나 말이 난 김이니 하고 싶던 말은 다 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대. 자,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야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자, 홍경애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갑자기 내쳐버리면 걔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얘도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 자,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만은 뒷갈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자, 하고 부치는 한층 더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제 저녁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못 피하시려고, 자, 허물을 저편에 드시고 발을 빼시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자, 덕기는 상성이 낮다. 자, 무엇째 그게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하는 말버릇이냐라고 소리를 낮추어 어서 가거라가 하고 들꺼질합니다. 자, 결국 할아버지나 상훈이나 이제 덕기는 다 여자 문제가 있다, 그죠? 자, 아까 우리 첩을 드린 것도 그렇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학교에 돈 대준 그 여학생과 이제 모종의 관계가 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여자들 관계가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이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 조이관과 조상훈은 봉건과 근대, 자, 그리고 조덕기와 조상훈 사이에서는 뭐 체면과 책임 정도의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친구도, 자, 우리 11번 문제부터 자, 한번 봅시다. 자, 11번. 자, 서술상 특징이래. 자, 1번 보세요. 서술자가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각자의 가치관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자, 여기서 뭐 조부 정도로 등장하고, 자, 그 다음 상훈, 덕기, 이렇게 이름들 등장하고, 내면 심리 잘 묘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자, 1번은 적절해 보입니다. 자, 12번 가세요. 자,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자, 덕기의 모친은 경혜를 만난 덕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자, 그 다음 덕기는 경혜 모녀의 소식을 수원집을 통해 알게 됐지. 왜? 자, 둘이 이제 고향이 같다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 3번. 상우는 아내에게 경혜와 당장 헤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데, 자, 딱히 다짐을 한 장면은 없습니다. 3번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은 기억에서 미음이죠. 자, 볼까? 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사실 그 추측이 옳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자, 덕기는 자신과 경혜와의 만남을 아내가 알게 된 게 부친 때문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 언급이 됐고 추측이 옳았다라고 하지만 취중에 내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자,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자, 어머니가 부친에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내가 알게 된 게 가장 먼저고 부친이 가장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자, 이거는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보기는 아까 읽었고요. 자, 이 친구도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한다고 주책 없이 할 소리 못할 없이 기탄 없이 라는 상훈의 말은, 자, 덕기가 가문에 대한 책무 때문에 여러 가치가 되내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반감이다. 반감은 맞지만, 자, 지금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감히 아버지에게 대들기 때문인 거야. 자, 그래서 가문에 대한 책무나 가치관에 대한 중립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장편 소설 이제 3대고요.